프레벨, 우리 역사, 파노라마, 우리 결의 첫나라, 고조선.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레벨 가족 일동. 우리 결의가 세운 첫나라 조선. 우리 결의가 처음으로 세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에요. 하지만 고려의 스님인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서는 이 나라의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련은 왜 당군왕금이 세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 결의의 첫 나라인 조선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무너졌어요. 이후 위만이 다스리던 나라도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련은 위만이 다스렸던 때의 조선과 단군왕금이 세운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 오래된 것을 뜻하는 옛고 자를 붙여 고조선이라고 한 것이지요. 고조선이란 이름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널리 쓰였어요. 이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여 단군왕금의 조선과 위만 조선을 합하여 부르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조선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있지만 조선을 고요한 아침, 햇빛이 처음 비치는 자리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답니다. 역사 요모조모. 고조선은 수수께끼의 나라. 우리는 흔히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 또는 5천년 역사라고 불러요. 그것은 단군왕금이 나라를 세운 신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신화의 내용이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신화의 내용을 연구하여 신화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지요. 아직까지도 단군왕금이 언제 나라를 세웠는지, 어디까지가 고조선의 땅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고조선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불러요. 책 속에서 단군신화 찾기. 단군왕금의 이야기를 글로 적은 가장 오래된 책은 1281년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랍니다. 그 밖에도 제왕운기, 동국통감, 세종실록, 응제시주라는 책들에서도 단군왕금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책들에서는 단군왕금을 우리 역사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단군신화를 나라를 세운 건국신화로 다루고 있지요. 세종 18년의 세종실록에는 세명가라는 노래에서 말하기를 단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가 다시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이후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104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고조선이 처음 세워진 때는 기원전 2333년이랍니다. 삶 속에 스며든 단군신화. 아기가 태어난 집 앞에 고추나 솔잎, 숯 등을 새끼줄에 엮어서 매달아 놓은 금줄을 본 적이 있나요? 금줄은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가로질러 매거나 신성한 물건에 매는 새끼줄을 말해요.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새해일에 21일 동안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어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도 동굴에서 21일 동안 지낸 뒤 사람이 되었답니다. 각저총의 씨름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중국 지리성에 있는 고구려 무덤 벽화예요. 씨름하는 이 그림 때문에 무덤 이름을 각저총이라고 지었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한 단군신화.
고구려 무덤에서도 단군 신안을 담은 듯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고구려 무덤인 각조청의 벽에 그려진 씨름돌을 보면 나무를 가운데 두고 곰과 호랑이가 등을 맞대고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단군 왕검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돌로 만든 도구 석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사람들도 돌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를 석기라고 불러요. 돌은 구하기 쉽고 단단하여 많은 석기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석기를 쓰면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힘센 짐승들도 거뜬히 잡을 수 있었지요.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알맞게 깨뜨리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야 했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돌을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나무에 묶어 썼어요. 돌에 나무 손잡이를 묶어 만든 돌괭이는 가볍고 튼튼했답니다.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석기 시대는 크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뉘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를 썼어요. 동굴에서 살면서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고 산이나 들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지요. 구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불을 쓸 줄 알아서 불에 음식을 익혀 먹거나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좀 더 발달된 형태인 석기를 썼어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갈아서 곱게 만든 간석기를 쓴 것이지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 아닌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빗살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해두기도 하였답니다. 어이야디야, 배를 만들자. 고조선 사람들도 배를 만들었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커다란 나무를 베어내고 베어낸 나무 속을 파내어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어요. 나무의 속을 파낼 때는 돌자기라는 도구를 썼어요. 돌자기는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파내거나 다듬는 데 쓰였지요. 역사 플러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고조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기도 했는데 논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낚시 방법이 생겨났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이 다니는 물길과 좁고 작은 개울인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에는 가재나 물고기들이 들어오곤 했는데 고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잡기 위해 통발을 만들었었어요. 통발은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도구로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통발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요. 통발을 써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 안쪽에 옆으로 뉘어놓고 물고기를 몰아 통발 안에 가두는 방법. 둘째, 통발 안쪽에 먹이를 놓고 한동안 물속에 둔 다음 먹이를 먹으러 들어간 물고기를 잡는 방법. 셋째,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고 물길을 거슬러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 청동기. 석기는 단단했지만 쉽게 닳고 만드는 방법이 무척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재료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금속을 열로 녹인 다음 틀 속에 부어 굳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뒤로 구리에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지요. 이 금속은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청동이라고 하고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청동기라고 불러요. 청동기는 석기보다 원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편리했지요. 하지만 청동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나 전쟁 무기로 쓰였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석기가 주로 쓰였답니다.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나라였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돌로 만든 농기구를 썼답니다. 청동기는 귀하여 주로 무기나 제사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 때 썼지요. 석기 시대부터 돌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갈수록 발달하여 청동기 시대에는 돌로 만든 농기구가 더욱 정교해졌어요. 반달돌칼. 곡식을 거둘 때 많이 쓰던 도구예요. 생긴 모양이 반달과 닮았다 해서 반달돌칼이라 부르지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 선에 붙인 뒤 양옆의 날로 곡식 이삭을 땄어요. 반달돌칼은 평평하면서도 끝을 칼처럼 날카롭게 갈아서 이삭을 따기 편하게 만들었답니다. 돌낫. 반달돌칼이 점점 발달하여 고조선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돌낫을 쓰기 시작했어요. 돌낫을 쓰면 한꺼번에 많은 벼를 자를 수 있었지요. 돌낫은 다듬은 돌을 나무 손잡이에 묶어서 만들었답니다. 청동기 시대의 보물, 구리와 주석. 청동기는 산에서 캔 구리와 주석이라는 금속을 매우 센 불에 녹여 펄펄 끓는 청동샘물로 만든 다음 거푸집이라는 틀에 부어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까다롭고 복잡해서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지요. 청동은 무기와 도구 말고도 동전 등을 만드는 데에도 쓰였답니다. 도끼 거푸집. 청동 도끼를 만드는 거푸집이에요. 붕어빵 아줌마가 붕어빵을 틀에 구워 만들 때 그 틀과 같은 것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거푸집은 무엇인가요? 거푸집은 청동샘물을 담는 틀이에요. 거푸집은 활석이라는 아주 무른 돌로 만들었어요. 활석은 물러서 판의 모양을 새기기 쉽고 뜨거운 청동샘물을 부어도 터지지 않는 신기한 돌이랍니다. 활석이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청동기를 만드는 방법. 청동기는 석기보다 만드는 방법이 까다로웠어요. 청동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구리와 주석을 섞어요. 청동은 주석이 많이 들어갈수록 단단하지만 너무 많이 섞으면 오히려 물러져요. 2번 불을 피워요. 구리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는답니다. 나무를 태워서는 구리를 녹일 수 없고 습과 바람으로 센 불을 만들어야 해요. 3번 청동샘물을 거푸집에 부어요. 청동샘물을 거푸집에 부을 때 멈추지 않아야 청동기에 흠집이 생기지 않아요. 4번 거푸집에서 청동기를 꺼내요. 거푸집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청동기가 식으면 조심스럽게 거푸집에서 꺼내지요. 5번 청동기를 다듬어요. 숫돌을 이용해서 거칠거칠한 청동기를 다듬어요. 매끈하게 잘 다듬으면 완성되지요. 농사짓는 고조선 사람들은 벼, 조, 기장, 수수, 콩과 같은 곡식을 땅에 심고 가꾸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잘 살펴 날씨를 미리 알아내기도 했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는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장은 마을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제사장과 같은 마을의 우두머리는 죽으면 고인돌이라는 커다란 무덤이나 돌놀 무덤에 많은 쩌뭇거리들과 함께 묻혔답니다. 제사에 쓰는 청동기, 제사에 쓰인 청동기.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주로 제사에 쓰이는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청동기 시대의 제사에 쓰인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고조선 시대의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청동 방울과 청동 거울, 청동으로 만든 칼. 제사를 이끄는 사람인 제사장은 번쩍이는 청동 거울을 목에 걸고 청동 방울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칼을 허리에 찼지요. 청동 거울로 장식한 제사장은 해처럼 빛을 반짝반짝 비출 수 있었어요. 청동 거울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둥근 해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청동 방울과 청동으로 만든 칼은 제사장이 가진 힘을 나타내는 도구였답니다. 역사 플러스 청동 단추로 장식한 신발. 고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집신을 신었어요.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가죽신을 신었답니다. 그런데 고조선 귀족들이 신었던 신발에는 청동 단추들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청동 단추들은 반짝반짝 빛났지요. 귀족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귀한 청동으로 신발을 장식했던 거예요. 고조선 귀족들은 청동 단추가 달린 신발을 신고 싸움터에 나가기도 했답니다. 고인돌을 만드는 방법. 오랜 옛날에 어떻게 커다란 돌을 가지고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신기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요. 1. 구덩이를 파요. 2. 받침돌을 구덩이에 세워요. 3. 받침돌 사이에 흙을 채워요. 4. 통나무 위에 덮개돌을 올리고 옮겨요. 5. 흙더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려요. 6. 덮개돌 주변에 흙을 치워요. 역사 플러스. 고인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함께 묻었어요. 고인돌에는 돌칼, 도기, 돌 화살촉, 청동으로 만든 칼 등의 껴묵거리가 주로 발견되었지요. 그런데 북한의 평양시 상원군 고인돌에서는 재미있는 장식품이 발견되었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이 두 개의 원통 위에서 둥근 고리를 양손에 쥐고 재주를 부리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통해 고조선 사람들도 서커스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